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항등식입니다. 이제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거죠. 방정식.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줘요. 문제에서 말을 해줘요. 항상 성립이, 그러니까 항상이 말하는 그 상황이 뭐냐. 자, 단서를 줍니다. x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줘요. 누가 주인공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x는 여기다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도 얘가 늘 0이 되게 만들어줘,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할게요. 얘가 지금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방정식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방정식에서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지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죠. 그때는 이렇게 썼었어요. ax는 b다 이렇게 써놓고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양변을 a로 나누죠. 그럼 x는 a분의 b가 답이에요. 아니,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은 5x가 3이다 그러면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양변을 5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럼 x는 5분의 3 나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a가 0이야. 그러면은 이게 0이면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되잖아요. 오른쪽은 b가 되고. 그럼 좌변은 x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봤자 그냥 무조건 0이 돼요. 왜? 두 개 사이가 연결이 지금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얘가 0은 b까지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참이 되냐 거짓이 되느냐는 b 값에 달려있죠. 그래서 a가 0일 때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b가 0이면, b도 0이면 이때는 x 값에 관계없이 x는 무수히 많은 근을 다 가질 수 있죠.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근데 b가 0이 아니다. 그럼 x는 없다예요, 없다. 불능.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0 곱하기 x는 3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값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 숫자 뭐 집어넣어봐도 0 곱해가지고 0이 아닐 수 나올 수가 없어요. 또는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봐요. 0 곱하기 3은 어차피 0이죠. 그러니까 x자리에 어떤 숫자가 집어넣어도 거기에 들어가도 무조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방정식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명제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항등식이 주문하는 거예요. x값에 관계없이, 즉 이걸 방정식이라고 치면 그때의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나오도록 나머지 문자들,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을 잘 좀 구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런데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방정식을 배울 때 우리가 x의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나오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게 뭐냐? x 앞에 붙은 것도 0, 나머지도 0,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ax 플러스 b는 0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성립하라는 얘기는 뭐다? 참인 명제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x 앞에 붙어있는 것도 0, 나머지 부분도 0,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른쪽에 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식을 항상 만족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은 사실 방정식을 3개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닌 경우, 즉 a가 0이 아닌 경우, b는 그때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답 다 나옵니다. 그리고 a가 0인 경우, 그리고 b도 0인 경우가 있고, a가 0인 경우, 그리고 b는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요거를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항등식의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치 대입, 개수 비교. 그럼 먼저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0의 모습과 ax 플러스 b의 모양을 좀 맞춰주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려면 오른쪽은 사실은 그냥 0이 아니라 0 곱하기 x 플러스 0이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a의 개수가 얼마? 0, b의 개수가 얼마? 0 해서 이게 항등식 1 조건을 찾아라라고 하면 a도 0, and 그리고 b도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ax 플러스 b는 0에서
x값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항상 참으로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는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a가 사라지죠. 그럼 남는 b가 얼마예요? 0이래요. 자, 그럼 이제 ax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전히 x에다 아무 수나 대입해도 관계없죠? x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a는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이렇게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우리 멋대로 맘대로 대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이 식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아무 값이나 다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뭐라면? 항등식이라면 말이죠. 자, 일반적인 개수 비교 풀이를 보면은요. 자, x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고 하면 이건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c와 같고 그리고 동시에 b도 d와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물결 하면은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문자가 3개 나왔어요. 이게 x값에 관계없이 맨날 참이고 싶대요.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x제곱도 정해지죠. x에 1 대입하면 x제곱도 1, x에 2 대입하면 x제곱은 4.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a도 0, 그리고 b도 0, 그리고 c도 0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x제곱도 있고 x도 있으면은 x제곱 앞에 있는 것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도 0이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늘 성립하는 등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식이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다. 그러면 a하고 a 프라임 같아야 되고 b하고 b 프라임 같아야 되고 c하고 c 프라임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a 프라임 그리고 b도 b 프라임 그리고 c도 c 프라임과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식에 이제 문자가 2개 나왔다. 그러면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y도 x제곱처럼 아예 그냥 다른 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x, 모든 실수 x, y는 얘기는 x랑 y 값에 우리가 아무거나 서로 관계없이 그냥 막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1, 9, 2, 10 뭐 이런 식으로 1, 0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단어도 관계가 없어요. x, y가 서로 어떻다?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a도 죽이고 아니 x도 죽이고 해서 a는 0, y도 죽이고 해서 b도 0, 나머지 c도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됐죠? 뭐 그럼 오른쪽에 만약에 이 0이 아니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랑 똑같이 a랑 a 프라임, b랑 b 프라임, c랑 c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달리, 자, x 플러스 y는 10을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면 생각해보세요. 위에 거랑 달라요. 위에는 x에다 0 집어넣고 y에 100 집어넣어도 관계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9로 정해져요. 물론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x에다 7로 정해지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는 아닌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종속관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종속관계이면 2개의 관계식이 있으면 문자의 개수를 어떻게 해라?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럼 어떻게 바꿔요? 자, y 대신에 식을 정리해요.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10-x가 되죠. 그럼 들어갑니다. 여기에 10-x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ax 플러스 b 10-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개합니다. ax 플러스 10b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x, y의 관계 없이인데 이제 y는 사라졌고 x만 남았어요. x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당연히 x에 관해서 정리해야죠. 그래서 x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10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x 값에 관계없이 0이려면은 a 마이너스 b가 0이고 10b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얘기 결국은 뭐 a는 b란 얘기고 굳이 쓰면 10b 플러스 c는 c가 넘기면은 마이너스 10b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두 수의 관계식이 존재하면 어떻게 해라? 문자의 개수를 줄여라. 자, 여러분들이 항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거를 개수 비교를 해야 편하고 어떤 거는 수치 대입을 해야 편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전 경험을 많이 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항등식이라고 할 때, 요 식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할 때, 그때 만약에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라 라고 하면, 자, 양변에 분모, 좌변에 있는 이 분모를 다 곱해줍니다. 그럼 좌변은 1이죠. 우변은 a, x-2, x-3. 여기다가 분모를 곱했으니까 x-1만 약분이 되죠. 그 다음 더하기 b는 x-2랑 약분이 되니까 나머지 두 개 쓰면은 x-1, x-3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x-3만 약분이 되니까 x-1, x-2, 그 다음에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고차항만, 여기도 제곱 나오고 여기도 제곱 나오고 여기 제곱 나오죠. ax 제곱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bx 제곱, 여기 cx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항 계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좌변이 1이잖아요. 좌변은 x 제곱의 개수도 0이고 더하기 x의 개수도 0이고, 그쵸? 그 다음에 상수는 1이에요. 우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플러스 뭐 뒤에 뭐식이 있어요. 그러면 좌변의 2차항 개수랑 우변의 2차항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얼마예요? 좌변이 0이란 말이에요. 좌변에 2차항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네모인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뭉탱이로 구할 때는 개수 비교가 편하더라, 이거고요. 자, 이번에 문제에서 만약에 a를 구해라, a를 구해라라고 말하면 양변에 x-1을 곱합니다. 그럼 좌변은 x-2 곱하기 x-3분의 1이 되고요. 우변은 x-1 곱했으니까 a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x-1 곱했으니까 뭐 우변은 전개 안 하고 그냥 곱할게요. x-1 곱하기 x-2분의 b 더하기 x-3분의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예요? a죠. 그럼 a 빼고 나머지는 다 날리고 싶죠. 그러면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여기 힌트 있네. 1 대입하면 되죠. x에 1 대입한다는 건 모든 x에 다 1 대입한다는 거예요.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죠. 왜? 이만큼이 0 나오니까. 그럼 우변에 남는 건 a고요. 좌변에 1 대입하면 1-2 곱하기 1-3 두 개 곱하면 -1 -2라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a가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하나를 구할 때는, 보통 문자 한 개만 단독으로 구할 때는 수치 대입이 편하더라. 개만 나오도록 딱 조치를 해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날리는 어떠한 수치 하나를 딱 대입하면, 숫자 하나를 대입하면 딱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 골라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